시드니 하이드 파크는 도심의 오아시스이며 이곳은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이드 파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생활의 조화를 보여주는데요. 푸른 잔디밭 위에는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심 생활에서의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인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작 기념관과 세인트 마리 대성당은 시드니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을 여행하면서 시드니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원으로 자연과 문화를 만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공원은 1810년에 개장되어 시드니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기도 합니다. 하이드 파크에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푸릇푸릇한 잔디밭과 아름다운 나무들일 것입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거나 공원의 호수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이드 파크는 또한 맛있는 피크닉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시드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 파크에는 잘 관리된 정원과 무화과, 침엽수, 야자나무 및 기타 품종이 혼합된 약 580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곳은 웅장한 무화과 나무가 늘어선 거리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안작 기념관은 호주 시드니 CBD의 하이드 파크 사우스에 위치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쟁 기념관이자 박물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캘 앤 릭비가 건설했으며 안작데이, 현충일, 기타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의 중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왕과 조국, 특히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안작 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세인트 메리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은 호주 최대의 성당 중 하나로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당은 1865년에 건설되어 그 이래로 오랜 시간 동안 시드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황홀한 건축물에 발을 디뎠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당의 장대한 스톤 아치와 탑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산호 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환상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넓은 공간에 펼쳐진 아름다운 석재로 만들어진 기둥들과 성스러운 분위기는 보는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성당 내부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정교한 석조 조각품이 함께 어우러져 창조된 예술적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종교 의식과 음악 공연이 열리는 곳으로 그 경험은 신비로움과 평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 들려오는 오르간의 소리는 마음을 울릴 것이며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행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성당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여행객들에게 끝없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호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성당은 1865년 최초의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 화재로 인해서 파괴된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호주 최대 규모의 대성당 건물인 이 영국식 고딕 부흥 건물은 꿀색 시드니 사암으로 건축되었으며 시드니 중앙에 위치하여 호주 최대 도시에 있는 강렬하고 시각적인 교회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건축가인 윌리엄 워델은 1865년에 원래 대성당을 파괴한 엄청난 화재 이후 존 폴딩 대주교로부터 새로운 세인트 메리 설계를 맡았습니다.
1866년에서 1900년 사이에 첫 번째 단계가 건설되고 1912년에서 1928년 사이에 두 번째 단계가 건설되면서 마침내 세인트 메리 대성당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 디자인은 전통적인 영국 대성당 설계 방식으로 십자형 모양이며 본당의 교차점 위에 탑이 있고 서쪽 전선에 트랜셉트와 쌍둥이 타워가 있습니다. 성단은 링컨, 요크 및 기타 여러 영국 대성당의 성단처럼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하이드 파크를 통해 도보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곳의 수랑 전면과 중앙 타워는 아치볼드 분수 뒤에 솟아 있습니다. 최초의 세인트 메리 대성당의 초석은 1821년 10월 29일 맥커리 주지사의 오에서 놓였습니다. 제임스 댐피시가 지은 이 건물은 뾰족한 창문과 첨탑으로 떠오르는 고딕 양식의 패션에 단순한 십자형 석조 구조물이었습니다. 1835년 존 폴딩은 호주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폴딩 대주교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서 현재의 대성당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과 기금 모금에 착수했습니다. 폴딩은 윌리엄 워델에게 설계를 맡겼습니다. 워델은 1858년 대성당 설계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성당은 넓은 본당과 통로, 3개의 탑을 갖춘 거대하고 야심찬 구조물이었습니다. 상부 지붕선은 뚫린 난간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프랑스 방식의 작은 지붕창이 많이 있는 가파른 경사의 슬레이트 지붕이 솟아 있습니다. 통로의 지붕선은 천장까지 지지대를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대 사이에 조각된 보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74.6m에 달하는 세인트 메리 교회는 호주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교회입니다. 대성당의 단면을 보면 중앙에 높은 본당이 있고 양쪽에 통로가 있어 본당을 지탱하고 내부를 통과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대형 교회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본당의 내부는 아케이드, 갤러리, 본당을 밝히는 창문이 있는 채광창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대성당 다이어그램 참조 건물은 외부가 풍화되어 황금빛 갈색이 된 황금색 사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붉은 삼나무로 되어 있고 본당은 뚫린 장식 조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개방형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측면 통로는 돌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각 늑굴이 있는 아치형 천장의 중앙에는 커다란 둥근 보수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모든 아치 끝 부분에는 성인의 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성당의 성단은 목재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의 따뜻한 색상이 석조물과 잘 대조됩니다.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881년부터 영국 버밍엄의 하드맨 회사의 작품이며 약 50년 동안 제작되었습니다. 여러 주제를 대표하는 약 40개의 그림창이 있으며 인간과 마리아의 타락을 보여주는 성단창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다른 창에는 묵주의 신비,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 성인들의 생애 등이 포함됩니다. 스타일적으로 창문은 19세기 고딕 복구 양식에서 20세기 초에 더욱 해화적이고 호화로운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호주 햇빛의 태양광 밝기 때문에 공사 당시 채광창은 노란색 유리를 바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리는 수년에 걸쳐 어두워져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란색 유약은 아래쪽 창문에 주로 파란색 스테인드 글라스와 대조됩니다. 대성당 실내의 어둠에 대응하기 위해 대성당은 1970년대에 건물의 모든 부분에 거의 동일한 조명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내부는 위쪽 창문과 마찬가지로 확산된 노란색 빛으로 조명되며 이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흰색 영역을 통과하는 자연광의 효과와 대조되도록 했습니다. 원래 대성당에 설치된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은 런던의 헨리 베빙턴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1841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2개의 매뉴얼과 23개의 스톱 장치로 구성된 이 파이프 오르간은 1865년 하죄로 소실될 때까지 호주에서 가장 큰 오르간이었습니다. 1942년에 브리즈번의 조셉 하웰 화이트 하우스가 제작한 파이프 오르간이 본당 끝 정문위 갤러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은 호주 최고의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시드니의 랜드마크로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1868년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은 음악 공연과 종교 의식이 자주 열리는 곳으로 이곳에서의 경험은 영원한 추억을 남겨줍니다. 지금부터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을 만나보시죠.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에서의 시간은 분명히 잊지 못할 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대성당은 1868년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넓은 문들과 꽤 높이 솟은 탑들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입니다. 세인트 앤드루 대성당은 신비롭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빛을 받아 더욱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라스 창은 성경 이야기와 종교적 이벤트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성당 내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당 내부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사색에 잠겨봅니다. 세인트 앤드루 대성당은 시드니 중심 타운홀 시청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뉴사우스웨일즈 주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성당은 제임스 휴미 세운 기초 위에 에드먼드 블래켓이 설계한 1837년부터 1868년까지 31년간 지어져 봉헌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주요 고딕 건축물 중 하나로 많은 대성당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잘 구현되어 건축가 블래킷의 세심한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 대성당은 도시의 고딕 복고 양식 건축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례입니다. 대성당은 대부분 자석 아래에 목재 부분이 솟아오른 모자이크 타일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주요 공간에 있는 천장은 목재로 칠해져 있고 스테인 처리되어 있습니다. 성당 내부는 수직 고딕 양식으로 조화로운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건물은 작지만 아케이드와 채광창의 비율, 몰딩의 풍부함, 파란색과 주홍색 장식이 있는 해머빔 지붕의 고상함, 조각된 돌을 포함한 장식적인 세부 사항으로 인해서 장엄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성단에는 필즈 오브 런던의 코스마티 스타일의 대리석과 음각 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패턴으로 새로 복원된 바닥이 있습니다. 밀턴스 세라믹 공장에서 만든 작은 음각 디자인이 있는 빨간색과 검정색의 타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짙은 영국 참나무로 만든 원래 합창단 칸막이는 커다란 양귀비 머리가 있고 각각 다른 잎 모양의 디자인이 풍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당의 창문은 보호용 유리가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납을 첨가한 채광창, 일반 창문 또는 기타 창문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건물에는 에스윈, 팔코르, 로만 카터 등 현지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가들의 고급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하드맨 오브 버밍햄이 제작한 최초의 완전한 유리창 중 하나이며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이너 존 하드맨 파월의 전형적인 작품인 원색, 우아한 디자인 및 내러티브 지능을 능숙하게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1866년 영국의 저명한 오르간 제작자 윌리엄 힐앤 선스의 파이프 오르간이 에드문드 블래켓의 디자인 케이스와 화려하게 장식된 오르간 파이프와 함께 설치되었으며 오르간은 남쪽 수랑에 배치되었습니다. 대성당의 첫 번째 오르간 연주자는 몬테규 엉그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악기들이 단일 콘솔에서 연주되도록 통합되어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 오르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CBD에 위치한 하이드 파크와 대성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성당 내부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습니다. 성당 안에서 역사와 예술, 종교적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시드니 성당들의 아름답고 유수 깊은 고심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시드니에 오시면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마음껏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drug we're on, but darling, just remember that there's never a goodbye. There's never a goodbye.